네, 이어서 그 판다스를 계속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컬럼들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있는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고, 요거를, 내가 판다스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뀔 때, 여기 012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는 보통 그 변수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갖고, 요럴 때,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 뭐 x1, x2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컬럼 이름들을 이제 뽑고 싶으면은, 여기에 컬럼즈라고 이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0, 1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상한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리스트화 시켜서 보면은 0, 1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그 컬럼 이름들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우에 대한 거는 인덱스라고 이제 하면은 또 똑같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리스트화 시키면 이러한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실 이 df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는 0, 1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뭐 x1, x2 이런 거를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줘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덱스에도 이제 0,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i1 뭐 이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i2 이렇게 하면 i1, i2, i3를 이렇게 바뀌게 되죠. 물론 이제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덱스를 저장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고 여기는 이제 보통 숫자로 넣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요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컬럼즈에 A, B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 형태를 명시적으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DF로 출력하면 이 컬럼들의 이름이 바뀐 상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DF에 여기까지 일단 동일하게 선언을 해주고 그런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set 요런 메소드가 있어요.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컬럼을 A, B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exit을 1로 써주면은 이제 컬럼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A, B C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0으로 써주게 되면은 이 로우 이름이 A, B, C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효과인데 얘는 이제 그 df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바뀐 상태의 새로운 df가 나오게 됩니다. 컬럼 이름이 바뀐 상태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성장시키지 않고 바꿀 수 있고 이건 이제 그대로 남아있죠.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이제 df.컬럼하고 df 출력하고 이렇게 바뀌어갖고 원래는 df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컬럼의 이름을 말 그대로 리네임을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리네임 내가 이제 0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를 AAA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거 축은 이제 1로 이렇게 하면은 그 컬럼에 A 0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AAA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로우에 0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AAA로 바뀌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1이라는 거는 BBBB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네임한 거를 내가 다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의 이름 변경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미 몇 개를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인덱스에 뭐, 이거는, 그 0번에다가 규빈, 1번 인덱스에다가 지윤, 세 번째 2에다가 뭐 보람,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리스트로 써서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set exit을 이용해서 이거를 0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 이것도 이 리네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 거고 이제 축만 이제 바뀌는 거고, 그 다음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컬럼이죠, 특정 컬럼, 예를 들어서 id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set index id 잡고 싶은 컬럼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아이디에 대한 애가 인덱스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름을 출력해라. 컬럼즈 하면 되죠. 쭉 나오네. 열의 이름을 출력하는데 요거는 행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컬럼의 이름이 바디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바디 타입에 대응하는 애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디 한 칸 띄고 타입이라고 쓰면은 안 뽑히고, 당연히 이런 걸 이제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씌운 다음에 문자 형태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컬럼 이름에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게 불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페이스를 보통 언더바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응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언더바로 바꾸자. 일단 홀 in 이렇게 하면은 이 컬럼 이름들이 리스트로 이제 쭉 받아서 출력이 될 거고, 리스트의 각 원소에서 리플레이스 각 원소는 문자열일 테니까 얘를 언더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코드를 하면은 이렇게 스페이스 부분이 언더바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거를 df columns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쭉 보면은 여기에 리얼 언더 페이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결하는 코드가 하나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 바뀌니까 다시 이제 원본을 이제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새롭게 내가 그 놓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new 언더바 컬럼 네임이라는 곳에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페이스가 언더바 부분으로 바뀌어 있게 될 텐데, 요거를 이제 df 컬럼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손상시키는 방법이고, 손상시킨다기보다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변형시키는 방법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set exit을 이용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new 컬럼까지는 나왔죠. new 컬럼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set exit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넘겨보면 클럽 언더바 로고, 리얼 언더바 페이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리네임을 쓰는 거였죠. 리네임 요거를 이제 쓰는 거였는데, 리네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그
클럽 땡 로고 이렇게 된 거를 클럽 언더바 로고 이렇게 이제 바꿔라. 축은 이런 방식으로 써주면 아까랑 이제 똑같은 문법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클럽 언더바 로고까지만 바뀌고 리얼하고 한 칸 띄고 페이스 이 부분은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도 바꾸고 싶으면은 리얼 페이스 이런 애를 이제 리얼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럼 바뀌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노가다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는 할 수 없겠고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컬럼즈 이렇게 해주고 for and in 이렇게 이 중에서 if 스페이스가 여기 이제 들어간 애들만 이제 쭉 보면은 컬럼 이름에 이제 이런 게 이제 포함된 애들만 쭉 보이게 되고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L replace 이렇게 해주면은 딕셔너리가 쭈루룩 만들어지고 이거를 여기에 대신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잠깐만 뭐 해야지? 뭘 지운 거지? set exists 이거는 아니고 이거를 지우고 이거는 맞고 리네임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롤을 하는 건데 여기에 DF의 ID라는 게 있네요. 여기도 선수들의 요거는 요 데이터 프레임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피파라는 이제 축구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축구 선수들입니다. 제가 아마 문제에도 한번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info 이렇게 해주면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 나이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소속 국가 그래서 이제 소속 국가를 뭐 어떤 대륙 소속으로 제가 치환하는 문제도 냈었고 뭐 키하고 몸무게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오버올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선수들의 능력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인트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 이름 같은 거는 또 오브젝트형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오브젝트형은 이제 뭐 숫자가 아닌 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문자열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아무튼 id라는 게 있는데 이 id를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0이라는 거 대신에 이 id 이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하고 싶어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이렇게 id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이건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손상시키는 방법이니까 다시 불러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축을 지정하는 방법 여기에 set df id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이제 생략할 수 있어 갖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리네임을 쓰는 게 있겠죠. 리네임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리네임 0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잖아.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된다는 거잖아요. 1도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for for
df id 요렇게 하면 이제 아이디만 쭉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그 아이디하고 또 쌍으로 df 점 인덱스, 원래 이제 인덱스에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인덱스만 쭉 보이게 될 텐데 아이디하고 인덱스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같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요 변수는 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i, j 이렇게 하고 이렇게 df.id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포문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i는 여기 있는 인덱스가 이제 쭉 돌고, 그다음에 j는 이렇게 쭉 돌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같이 쓰고 싶어요. for i in df.index 이렇게 해갖고 i 이런 거를 이제 쭉 뽑고 또 하나는 j for j는 이렇게 요거로 보고,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요렇게 이제 더블 리스트 형태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볼 텐데, 이 두 개를 이제 패러럴하게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i 땡땡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딕셔너리를 df 리네임에 넣게 되면은 끝나게 되겠죠.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에서 set index id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컬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있던 컬럼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는 인덱스만 이렇게 좀 바뀌어갖고 치환이 되는 케이스였는데, set 인덱스에서 이거를 넣게 되면은 컬럼이 그냥 이쪽으로 옮겨져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행과 열의 이름을 바꾸는 게 되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테크닉들도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짜잘한 내용 중에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불러오면은 여기에 처음에 이제 5개의 로우만 보이고 컬럼이 29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넘겨보면 이렇게 뭐 생략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좀 불편하잖아요. 때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원래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갖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옵저베이션, 아이디는 뭐고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얼굴 사진인 것 같네요. 국적은 독일이고 뭐 쭉쭉쭉 이런 능력치가 이렇게 쭉 보이고 이렇게 보는 게 때로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볼 때가 이제 좀 편리할 때가 있다.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썰렁하지만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내가 뭐 옵저베이션 많이 보고 싶은, 이렇게 많이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이제 처음 몇 개만 보고 싶다, 처음 2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처음 2개의 옵저베이션들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볼 때 출력 옵션을 좀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 2, 0,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막 땡땡땡하고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df하고 t하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만큼 보이잖아요. 이만큼 보이는데 내가 이제 여기 너무 많이 보이고 한 몇 개 정도만 보이고 땡땡땡하고 생각해서 이 마지막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뭐 요런 거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맥스로우, 그러니까 pd.옵션의 디스플레이 맥스로우라는 거를 뭐 12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생략이 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래 있던 그 옵션으로 이제 리셋을 시키는 명령이고, 만약에 내가 이거 5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작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이 점점점을 포함해서 총 이제 5개의 로우만 이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줄여가지고 옵션을 쓰는 것보다, 내가 이제 생략되는 게 싫어가지고, 옵저베이션 좀 많이 보기 위해서, 늘려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요것도 좀 쓸만한 기능인데, 그, 여기 보면, 뭐 아이디 이제 요런 거는 데이터 타입이 인트로 되어 있고, 이제 또 어떤 거를 보면은 이제 뭐 네임 이런 거는 오브젝트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이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id 이렇게 하면은 그 인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df의 데이터 타입들을 보면은 어떤 컬럼은 인트고 어떤 컬럼은 오브젝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d는 int, 이름은 이제 문자열이니까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고, 나이는 int, 그다음 뭐 그다음에 이제 플롯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 types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각 그 컬럼별로 어떠한 타입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df에 쓰는 거고,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df의 name이라는 요 시리즈에 접근해서 그 d 타입이라고 쓰면은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오브젝트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id라고 쓰면은 int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자료용을 이제 체크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네임은 이제 타입이 요 이름들이 들어있는데 타입이 오브젝트이죠. 그래서 요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인지 보려면 오브젝트라고 이제 치면 여기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제 true가 나오고, int라고 치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플롯 같은 거를 쳐도 false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num파이로 치면은 np하고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를 np 언더바 오브젝트가 아닌가? 오브젝트 언더바인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타입이 맞냐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true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나이의 타입이 인트인지 체크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얘가 가능하고, np의 int 64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플롯형 있죠. 플롯형. 요런 거는 이제 플롯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 컬럼을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컬럼을 뽑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입이 플롯이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둘이 이제 똑같다. 플롯형이다. 나오게 되고, 얘도 np,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df 자료용에서 int 자료용만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d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이제 리스트화 시키면 이렇게 되고, 리스트의 이제 첫 번째 원소는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만약에 int라고 이제 걸게 되면 얘는 이제 true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건데, 이렇게 컴프레hension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얘를 굳이 리스트화 시키지 않고 그냥 컴프레hension을 걸어도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이
그러니까 얘는 리스트 비슷한 거이기 때문에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타입이 int인 거는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false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t형인 자료들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이 코드하고 뭐하고 똑같으니까 np int 64하고 똑같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다음에는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특정 이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애들만 이제 뽑아서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트만 뽑고 싶다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요 코드는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 동작을 하고요. 요것도 동작을 하고 여기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전달을 해줘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그 인트하고 플롯 자료용만 출력을 하는 건데 이제 2가 돼야 되겠네요.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인트만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플롯형도 있거든요. 플롯형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롯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플롯인데 플롯만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플롯형만 나오게 됩니다. 인트랑 플롯형만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인트하고 이제 플롯형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얘랑 뭐랑 똑같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이것도 가능합니다. 스트링으로 넘버라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인트나 이제 플롯이 이제 출력이 되고 당연히 이제 여기에 리스트로 전달을 하면은 넘버하고 그 인트하고 이제 플롯형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이제 이 함수를 이제 도저히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인트하고 플롯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주고 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쵸?
이런 애들을 이제 리스트로 받아가지고 이 true false가 되어 있는 거를 리스트로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나오게 돼 있고 얘를 df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컴프레hension이나 이런 기본기가 이제 충실하면은 이런 함수를 이제 메소드를 몇 개 몰라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알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지?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오브젝트형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컴프레hension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true false가 나오게 되고 df 로 이러면 이제 오브젝트로 이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출력이 되죠. 그런데 그냥 select type 오브젝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도 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렬을 하는 건데, 소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 있고, 이 나이가 있잖아요. 이 나이가 지금 뭐 27도 있고, 30도 있고, 31도 있고, 25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나이가 이제 어린 순서대로 내가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15살도 있네요. 15살부터 이렇게 50, 미우라. 이 선수 이제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일본에서. 그 노익장을 가시하는 선수인데 아무튼 이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정확한 코드겠다. 그다음에 나이에 이제 역순 그러니까 많은 순서대로 하고 싶으면은 똑같은 코드에서 이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나이가 이제 큰 순서대로 작은 순서까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하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이제 쓸만할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능력치가 이제 좋은 순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바이를 오버올로 잡고 어센딩을 false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능력치가 91이 이제 제일 높은 선수 있고 좀 이제 능력치가 없는 선수는 43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좀 봤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info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컬럼들마다 이제 몇 개의 값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694개의 난이 아닌 값이 있다는 거고 요거는 17,625개의 값이 있다는 건데 이제 요런 컬럼이나 이제 요런 컬럼들은 비어 있는 값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갖고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어떻게 생겼는지 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 미신 값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미신 값을 처리하는 것도 이제 그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 수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